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물의 자동이온화와 pH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보고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한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배웠던 개념은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개념이었고요. 물이 스스로 이온화되어서, 아주 소량의 물이 스스로 이온화되어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두 개의 물 분자가 서로 무엇을 주고받으면서, 그렇지, 수소 이온을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두 개의 물 분자가 있다면 하나의 물 분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다른 물 분자의 수소 를 이렇게 끄집어 가져간다라고 했죠. 배위 결합을 형성한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단어는 몰라도 된다라고 했고, 아무튼 비공유 전자쌍이 일방적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면서, 그러면은 옆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물 분자의 수소는 자기의 공유 전자쌍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여기 있던 물 분자는요, 수소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H3O 플러스의 형태인 옥소늄 이온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OH-의 형태로 존재를 하더라. 요거 그냥 결합을 다 표시할까요? 이렇게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총 3개 있는 이런 식으로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3O 플러스와 OH-를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의 평형상수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요,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물의 농도에 두 개 있으니까 제곱 곱하기 H3O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로 우리 평형상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러한 평형상수를 배우는 때는 우리 화학 2시간에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물의 이온화 상수를 조금 이해하고자 해서 우리 선생님이 잠깐 도입을 했었죠. 이러한 평형상수는요, 온도만 일정하다면 농도의 관계, 농도 변화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순수한 물이나 고체,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 평형상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언제나 얘네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상수를 갖기 때문에 양변에 물 분자의 곱을 해주시면은 K 평형상수 곱하기 H2O의 제곱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값은 어차피 일정한 값을 가지는 값이니까 이 값을 전체로 KW라고 하는,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KW로 치환을 해서, 즉 물의 이온화 상수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OH-의 이온의 곱으로 나타내며, 이 값은 언제나 온도가 일정하다면, 즉 25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의 값을 갖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었죠. 그래서 각각의 이들의 곱이 바로 10의 마이너스 14승, 즉 물의 이온화 상수값이 나타나진다라는 거, 온도만 일정하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한 이들은요, 수소 이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수산화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순수한 물의 경우에 이들의 둘의 값이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둘을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고, 이 둘의 농도는 순수한 물, 즉 중성 상태에서 서로 같기 때문에 이들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pH와 pH의 정의라고 하는 건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 이온의 농도.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 우리 물속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pH의 정의였고요. POH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로그의 OH-의 농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들의 합, 즉 순수한 물에서가 아니라 온도만 일정하다면 25도씨에서는요,
25도씨에서는 언제나 pH와 pOH의 값의 합은 14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KW 값, 즉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곱이 언제나 10의 마이너스 14승, 온도만 일정하다면 25도씨에서 이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변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이 값을 이렇게 유도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소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중성, 산성, 염기성으로 용액의 액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중성인 경우, 즉 순수한 물인 경우는 각각의 농도가 서로 같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로 같은 값을 나타내며, 만약에 산성이다 라고 하면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7승보다 큰, 즉 OH-의 농도보다 큰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염기성인 경우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OH-의 농도가 높은, 즉 하이드로늄 이온보다 수산화이온이 농도가 큰 상태가 바로 염기성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 97페이지의 문제를 1번부터 7번까지에 대한 연습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프린트가 다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자,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일 때 pH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은요, 온도가 25도씨일 때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pH의 정의가 뭐였어? 우리 pH 쓸 때 주의해야 될 거, P는 소문자, H는 대문자로 쓰기로 했죠.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의 농도란 말이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의 농도가 몇이래?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래. 그러면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로그에서 요 진수에 있는 지수값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줬던 거가 지금도 기억이 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 값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2가 되는 거고, 상용 로그 10은 1이니까 바로 pH 값은 2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연습 2번도 해보면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래. 이때 pOH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pOH 값은 어때?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OH-의 농도잖아. 그럼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하니까 이 값이 앞으로 슉 하고 튀어나와 주면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pOH는 8입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서 pOH, 자, 1번 문제에서 pOH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치, 사실은 우리 pH 더하기 pOH는 온도가 일정하다면 언제나 14라는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pOH 값은 얘가 2니까 얘 더했을 때 14 나오려면 얘는 12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pH 더하기 pOH가 14여야 되는데 누가 8이야? 이번에는 pOH 값이 8이야. 그러면은 나는 pH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pH 값은 2를 더했을 때 14가 나오려면 6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심화적으로 또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얘는 지금 보시면요, 좀 다르게 풀어볼까요? 연습 3번은? 자, 두 가지로 풀어본다면, 자, 만약에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한다면, 자, OH-의 농도가 10의 8승일 때 pH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거냐면, pH 더하기 pOH는 온도만 일정하다면 농도에 관계없이 이 두 값의 더 합은 1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pOH 값이 몇일까? 그치, 요 값 그냥 바로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튀어나오겠죠? 8이 되는 거니까 pH 값은 몇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6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만약에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이거 H3O 플러스의 농도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럼 둘이 곱했을 때 언제나 KW 값이 나와야 돼. 즉, 이 둘을 곱했을 때가 KW 값이야. 즉, 둘을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승 돼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둘이 곱했을 때 14 나오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얘네들을
pH 구하는 거니까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의 농도이고요.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 몰농도니까 고스란히 넣어주시면 6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pH 더하기 pOH가 14라는 성질을 이용하냐, 아니면은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 농도 곱이 마이너스 14승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4승이냐라는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발음이 지금 또 안 되네요, 잘. 자, 연습 14번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조금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를 좀 치고서는 한 가지 좀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몰 농도 있죠. 몰 농도라고 하는 건요, 우리 정의가 뭐였냐면 용액의 부피, 리터 단위로 나오는 용액의 부피분의 뭐였어? 용질의 몰수였다. 요거는 우리 1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다시 몰농도의 개념을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친구들은 우리 앞에 몰농도에 대한 강의를 조금 더 들어주신 다음에 내용을 학습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몰농도의 정의는 이렇게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용액의 부피, 요 부피를 그냥 V라고 하고 이렇게 N이라고 한다면 몰수를, 자, 부피가 만약에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물키는 과정에 의해서 용액의 부피를 10배만큼 부피를 늘려버렸어. 그러니까 얘를 10배 늘렸어. 그러면은 용액의 몰농도는 처음이랑 나중이랑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치? 얘는 1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얘 용액의 부피가 10배 증가하면 이 몰농도는 10분의 1배로 감소하는 거죠. 이 관계를 조금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자, 요거 방금 선생님이 쓴 거는 잠깐만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다 필기하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밑으로 내린다면, 자, 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자, pH가 2인 HCl 수용액 10ml를 가지고 있었어. 나는 이렇게, 자, pH가 2인 HCl 나는 10ml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자, 일단 pH가 2야. 그 얘기는 H3O 플러스의 농도가 몇이란 얘기입니까? 그치. 자,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자, pH가 2라는 소리는, pH가 2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의 농도,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의 농도의 값이 2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이 몇이 돼야 돼? 그치. 10에 마이너스 2승이 돼야지 앞으로 쭉 하고 튀어나오면서 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pH 2라는 요 값을 보자마자 요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 즉 H3O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였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일단 체크하는 거 중요. 자, 근데 요 상태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보니까는 물을 90ml를 첨가한대. 여기다가 물 90ml를 첨가해서 총 용액의 pH를 구하래. 그럼 봐봐, 여기 10ml 있었는데 90ml 더했어. 그럼 용액의 부피가 몇이 되었는 거야, 총? 원래는 10ml였는데 이번에는 100ml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용액의 부피가 10ml였는데 지금 물을 중류수를 90ml 더해줘서 100ml로 만든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혼합하기 전과 혼합 후의 부피의 합이 용액의 부피와 같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왜 그런지는 설명해 줄게요. 아무튼 이제 10ml에다가 90ml 더해서 100ml를 만든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지? 그럼 와중에 지금 몰농도 값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거야. pH를 물어본다는 게. 즉 H3O 플러스의 몰농도, 원래는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였잖아, H3O 플러스가 요 값이. 근데 부피가 몇 배? 부피가 지금 10배만큼 증가한 거죠. 10배 증가했지. 그럼 몰농도는 부피가 증가하는 대로
그 반비례해서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0분의 1배만큼으로 감소하겠죠. 따라서 얘는 10분의 1이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될 거야. H3O 플러스의 농도가. 따라서 pH라는 값은 pH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의 농도인데 이게 부피가 2배 증가하면서 몰 농도는 10분의 1배로 감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돼서 pH는 3이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10배 증가하면 그 값은 pH 값은 1만큼 감소한다 라고 했던 거. 1만큼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하면 즉 희석이 돼서 농도가 지금 10분의 1배로 감소한 거죠. 그러면은 pH 값은 1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거. 라는 걸 우리는 앞에서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만약에 H3O 플러스의 농도가 이거의 농도가 10배가 증가하면 pH 값은 1만큼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와이파이 좀 끌게요. 다시 말해서 10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되면 pH는 1만큼 증가한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염수 4번을 통해서 방금 했던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연수 모본도 한번 해볼게요. 같은 논리로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요. 자, 이거 내리고 자, 같은 논리로 풀어나가는 건데 pH가 10이래요. 자, pH가 10인 NaOH 수용액 10ml가 있었대.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NaOH 수용액인데 pH가 10이야? 그러면 NaOH 수용액에 H3O 플러스의 농도가 몇이란 얘기야? pH 1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이란 얘기죠. 이거 마이너스 로그 씌웠을 때 10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몇이란 얘기야? 둘이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4승, P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야. 얘가 지금 몇 미리 있다고? 요게 지금 10ml 있는 상황. 자, 근데 물 90ml를 넣어서 부피를 100ml로 만들어준 거잖아. 역시 마찬가지 부피 또 10배. 부피가 10배 증가했어? 그러면은 몰 농도는 당연히 몇 배? 10분의 1배로 감소하겠죠.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몰 농도는 감소할 테니까 몰 농도는 여기 보시면 몰 농도는요 부피분의 몰수인데 지금 보면 몰수는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만 지금 10배 증가했잖아. 따라서 몰 농도는 10분의 1배로 감소하겠죠. 그죠? 얘가 이만큼 증가하니까 얘는 10분의 1배로 감소를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10분의 1배 감소에 10의 마이너스 1승만큼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요 값은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가 되겠고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여기서 POH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요 값은 5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희석할 때 pH와 POH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연습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H가 2래 2인 HCl 수용액이 200ml 있대요. 그러면 H3O 플러스의 농도가 몇이란 얘기야? pH가 2란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야. 이거인 애가 지금 현재 200ml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의 몰수를 구하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우리 몰 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몰수를 구하고 싶어. 지금 얘 단위 보면은 얘 몰 퍼 리터고요. 부피는 리터. 몰수는 몰의 형태로 돼 있잖아. 그럼 봐봐. 우리 기억나요?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다시 말해서 몰 퍼 리터인에다가 리터를 곱하게 되면 이 리터가 약분되면서 몰이 튀어나오는 거죠. 즉 요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바로 우리 몰수의 개념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몰수가 나온다라는 요 개념을 또 기억을 하고서는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몰 농도의 개념을 모르면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H3O 플러스의 농도가 이렇게 돼 있고 부피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몰농도를 구하래. 몰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일단은 얘 몰농도 자체가 다시 써보면,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인 거잖아. 그럼 200ml 우리 어떻게 합니까? 1000, 자, 여기 써줄게요. 또 1000ml는 몇 리터야? 1리터인 거지. 1000ml는 1리터야. 다시 얘기해서 우리 10의 3승 ml는 1리터인 거야. 다시 얘기해서 양변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은 1ml는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만약에 이런 식으로 1ml라는 값을 그냥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바꿀 수 있어. 얘 1ml, 이 ml라는 값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라고 쓸 수 있다고요. 따라서 얘는 몇이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리터인 거지. 0.2리터인 거야. 0.2리터인 거야 얘는. 그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알아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어머, 아이고 다시. 자, 그래서 요 두 값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몰농도와 그리고 리터로 바꾼 요 부피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pH가 2라는 걸 통해서 H3O 플러스의 농도를 구하시고요. 농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리터 하시면은 요 리터 약분되니까 몰수가 튀어나오는 거고, 몰수는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 7번. pH가 9인 NaOH 수액이 50ml 있대. 거기에 들어있는 OH-의 몰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pH가 9니까 H3O 플러스의 농도가 몇이 되는 거야? 3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OH-의 농도는 둘이 곱했을 때 KW 나와야 돼. 즉 둘이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OH-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죠. 이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야. 근데 이게 50ml 안에 들어있는 OH-의 몰수를 구하래요. 50ml를 뭘로 바꾸면 돼? 리터로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은 50 곱하기 요 밀리라는 값은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10이라는 값을 계산해 준 거야. 그지? 얘는 지금 5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이거니까 요 값을 계산해서 2승이 된, 마이너스 2승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헷갈리는 사람 있을까봐. 자, 그러면은 이 두 값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리터야. 몰농도는 어차피 몰 퍼 리터니까 요 몰농도라는 값이 몰 퍼 리터니까 리터 약분되면서 몰수가 튀어나온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H-의 몰농도는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틀린 거 없죠?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당 내용까지 조금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동이온화와 pH에 관련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셔가지고 여기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산염기의 정의에 대한 내용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정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걸 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1번 산의 정의는 뭐였냐고 배웠냐면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물에 녹아서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그렇지, 수용액 상태에서, 즉 aqueous solution 수용액 상태에서 무엇을 내놓는 물질이야? 그렇지,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할 때는 H 플러스 자체는 사실 물 속에서는 어떤 형태로 있는다고 했어요? H3O 플러스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있는다고 했죠. 그래서 H 플러스 또는 H3O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물에 녹아서 산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용액 aqueous 솔루션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 요거는 이제 아쿠아가 아니라고 했죠. 아쿠아가 아니라 aqueous 솔루션이야. 솔루션은 이제 해답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용액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aqueous는 수용성의 솔루션은 용액이라는 뜻으로 우리 수용액을 aqueous 솔루션이야 라고 적어서 앞 글자인 AQ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아서 즉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 수소 이온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뭐 염산이라든지 염산은 이제 염화수소였죠. HCl. 얘네들이 이제 물에 녹았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온화가 되는 거야? H 플러스와 그리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죠. 물 속에서 수용의 상태에서. 자, 그 다음부터 이거 AQ 좀 안 쓸게요. 자, 질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HNO3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우리 NO3 마이너스 외웠지 저번에 그 이온 결합 물질 할 때, 그죠? 그래서 HNO3. 자, 얘는 물에 녹이면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이온화가 된다. 뭐 아세트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CH3COOH고요. 여기 있는 이제 H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물에 녹이면 H 플러스와 그리고 CH3COO 마이너스의 형태로 이온화가 돼요. 마지막 우리 황산이라고 하는 거. 황산은 H2SO4라고 쓰고요. 우리 SO4E- 우리 이거 시험 문제도 나왔던 거 기억나죠? 황산나트륨 매우라고 했던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가 두 개나 있죠. 얘는 지금 보면 떨어질 수 있는 수소가. 그래서 얘는 이온화가 되면서 두 개의 수소 이온을 내놓고요. SO4E- 형태의 황산 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 아무튼간 공통적으로 지금 물에 녹아서 어떤 이온을 내놓고 있어요? 그치, H 플러스라는 수소 이온을 내놓고 있고요. 아마 얘가 물 속에서는요 H3O 플러스의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아무튼 간에 얘네들은요 물에 녹아서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기 때문에 요 각각의 물질들은 전부 산이야 라고 분류하기로 했던 거죠. 요게 바로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산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H 플러스를 이제 분자 하나당, 요 분자 하나당 하나씩을 내놓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분자 하나당 요 덩어리 한 개당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한 개씩 내놓기 때문에 일가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H2SO4 황산 같은 경우는 요 덩어리 한 개가 이온화되면 수소 이온 두 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가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 조금 정의를 조금 더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염기는 뭐냐? 2번 비교하면서 이제 염기의 정의를 적어 본다면 염기라고 하는 것은요, 얘 또한 이제 물에 녹아서 즉 수용액 상태에서 써줄까요? 수용액 상태에서 여기는 H 플러스가 아니라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정의를 했죠. 수산화이온. 대표적인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수산화 나트륨,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NaOH라고 하는 거죠. 얘 또한 이제 물에 녹았어. 얘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Na 플러스랑 그리고 OH 마이너스의 형태로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부터는 AQ 안 쓸게요. 자, 또는 KOH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요거는 수산화 칼륨이야. 이 수산화 칼륨은 또 어떻게 이온화 되는 거야?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 되는 거야. CaOH2 얘는 뭐야? 수산화 칼슘이야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얘 또한 이온화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OH가 두 개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요 덩어리 하나가 이온화 되면은 OH 마이너스 2개 내놓겠죠. 그래서 CaE 플러스와 2개의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를 내놓고 있으니까 이러한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염기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요 2개 같은 경우는 덩어리 하나가 물에 녹으면 이온화 되면서 OH 마이너스 하나 내놓기 때문에 일가염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수산화 칼슘과 같이 요 덩어리 하나가 이온화 되면은 2개의 OH 마이너스를 내놓기 때문에 이가염기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조금만 더 세분화해서 기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 산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고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이야 라고 했던 이 정의는요,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정의고요. 앞으로 이러한 정의를 우리 화학원에서는 누가 정의했다고 알고 복잡하죠? 누가 정의한 개념이냐면요, 바로 이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한 산과 염기인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은 우리는 아레니우스라고 해서 A라고 쓸게요.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레니우스의 산. 그래서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물질은 우리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과 염기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건요, 언제나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정의한 내용을 배우면서 이제 요금 살짝 헷갈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레니우스의 정의는요,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 화학식에 H 또는 OH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학식에 지금 보시면 H가 전부 들어있죠. 그럼 얘는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는 이러한 물질이라면 얘는 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고요. 요 염기 OH를 전부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화학식에 OH를 포함하고 있어. 얘는 염기야라고 여러분들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로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근데 이런 이제 질문이 되는 거야. 만약에 질문이요. 자, NH3 요거 이제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우리 암모니아는 여러분 대표적인 어떤 물질로 기억하고 있을 거냐면요, 얘는 염기성 물질이야 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산 염기로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당연히 염기죠 라고 하는데 근데 암모니아를 보니까 OH가 염기라고 했는데 OH가 어딜 봐도 아무데도 없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우리가 늘 분류하고 가지고 이게 인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정의로 산염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염기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화학식에 OH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아레니우스 정의 염기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암모니아가 염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즉 산염기의 정의를 조금 더 확장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확장된 정의를 더욱더 중요하게 배울 예정이 있습니다. 별표 2개 치고 누구의 정의를 배울 거냐? 바로 글씨 잘 써줄게요. 브랜스테드와 로리가 정의한 브랜스테드와 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한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의 정의입니다. 자, 브랜스테드 로리는요, 어떻게 산염기를 정의했냐? 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양성자, 즉 양성자라고 하는 건 사실 H 플러스를 의미하죠. 자, 저번에도 했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번,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 하나 있는 건데 얘가 이제 H 플러스가 되면은 요 전자 하나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서 양성자만 띡 남게 되는 거니까 H 플러스 수소 이온 자체는 사실은 양성자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아무튼 간에 산이라고 하는 건요, 양성자를 주는
물질입니다. 지금 사실상 아레니우스의 정의와 굉장히 유사성이 있지만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 언제나 수용의 액에서만 정의 내릴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의 정의는 수용액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 기체끼리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튼 양성자를 주는 물질이기만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양성자 주계 받게 할 때 양성자 주계가 바로 산이야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염기라고 하는 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염기. 이 산을 여기 정의했다면 염기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양성자를 얘는 양성자를 주는 게 산이니까 양성자를 받는 물질을 통틀어서 염기라고 불러라고 정의를 좀 더 폭넓게 한 겁니다. 즉 얘는 염기라고 하는 건 양성자 받게, 즉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 바로 무조건 염기야 라고 폭넓게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HCl,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야. 얘가 만약에 이제 물에 녹았어. 자, 다시 HCl이 이제 물에 녹았어.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얘가 이제 물에 녹아.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얘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인데 요게 있다. 자, 여기 보면 HCl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화가 될 예정에 있는데 여기 있던 물이 어떻게 합니까? H 플러스로 이온화가 될 때 양성자 자체가 혼자 존재하는 게 별로 불안정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수소 이온이 어떻게 여기 있는 양성자를 가져가는 거죠. 그지? 얘가 양성자를 비공유 전자쌍으로 끌고 가지고 오니까 사실상 얘가 반응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원래 물속에서 이렇게, 그지? 사실상 얘가 만들어지고 Cl 마이너스 요 형태로 되는 거니까 H3O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형성하는 거야. 요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여기 있던 수소가 어떻게 물 쪽으로 양성자가 이동했구나. 그러면은 HCl 입장에서는 양성자를 H 플러스를 주는 입장, 얘는 H 플러스를 주는 H 플러스 주계가 입장이 되는 거고요. 물 같은 경우는 H 플러스 받게의 입장이 된 거야.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얘가 H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걸 통해서 HCl은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고요. 그리고 H2O는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정의하는 염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지금 복잡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보면 우리 모든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반대로 보시면 만약에 역반응에서 보면 생각해봐. 역반응.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염소 이온이 있는데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있는 수소를 이렇게 떼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공유하고 있던 전자쌍을 포기를 하고 염소한테 끌려가서 HCl이 되고 이제 물이 될 수 있는 역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어떤 거야? H3O 플러스에서 Cl 마이너스로 H 플러스가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 얘가 H3O 플러스가 H 플러스가를 주는 역할을 맡은 거고요. 역반응에서는 Cl 마이너스는 이제 H 플러스를 받는 H 플러스 밖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반응에서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하이드로늄 이온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Cl 마이너스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응에서와 역반응에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산이라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를 정의 내릴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염기 한번 다시 볼게요. 염기. 자, 우리 아까 전에 정의 내릴 수 없었던 우리 암모니아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우리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는 염기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화학식 자체에 OH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란 말이야. 얘를 염기라고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산과 염기의 정의를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이러한 암모니아가 물에 녹았다고 칩시다. 이게 물에 녹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던 암모니아가 물에 있는 무엇을 뺏어가냐면요. 여기 있던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소 이온을 가져갑니다. 얘를 이제 잡고 끌어가는 거야. 이 비공유 전자쌍이. 그러면은 이 수소는 공유하고 있던 전자쌍을 포기하면서 암모니아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쪽 방향으로 수소 이온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일방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NH4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과 그리고 OH 마이너스를 형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뭐 좀 적어야 돼서 살짝 밑으로 내릴게요. 그치? 자, 그러면은 수소 이온이 물에서 암모니아 쪽으로 이동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수소 이온을 주는 애는 누군가? 수소 이온을 주고 있는 애는 그치, 물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바로 물이 바로 수소 이온을 수소 이온 주계가 되는 거고, 암모니아가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 받게가 되는 거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물이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아까처럼 우리 역반응도 살펴본다면 화학반응은 언제나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진행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역반응 생각해 본다면 역반응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면 여기 있던 수산화이온의 비공유 전화쌍으로 여기 있는 수소를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수소와 질소가 공유하고 있던 전자쌍을 포기하면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뭐야? 여기서는 NH4 플러스, 즉 암모늄 이온. 암모늄 이온인데 요거 이름 암모늄 이온.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우리 이온 결합 물질 화학식 할 때 암모늄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 했었나? 아무튼 이거 외우세요. 암모늄 이온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은요, 바로 H 플러스를 역반응해서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OH 마이너스가 바로 H 플러스를 받는 H 플러스 밖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H 플러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그치, 암모늄 이온에서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H 플러스 밖에인 OH 마이너스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고 한다면 NH4 플러스는요 H 플러스 주는 애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구나. 역반응.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를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를 정의를 내릴 때 화학식에 반드시 H와 OH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이제 산과 염기를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따라서는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바로 H 플러스를 주고받는 화학 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따라서 산과 염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좀 일반화를 한번 시켜본다면 어떤 물질이 있었어? 자, HA.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산을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A라고 표현하고 엑시드에 A를 따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A를 씁니다. 아무튼 이 어떤 물질이 물과 반응을 해서 H3O 플러스를 만들고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된다면 얘는 H 플러스를
지금 누구한테? 이 물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 H 플러스를. 그러니까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H 플러스를 받고 있으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고 부른다고. 다시 얘기해서 역반응에서는요. 요거는 H 플러스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고요.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얘가 H 플러스를 버리면서 사실은 이렇게 A 마이너스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HA는 산이지만 버린 상태는 염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짝꿍 관계라고 얘기를 해서 얘를 짝산, 얘를 짝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문제에서 HA의 짝염기는 누구냐, 짝염기의 관계에 있는 애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A-야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같은 의미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바로 짝꿍 관계죠. 얘가 H 플러스를 받아서 H3O 플러스가 된 거잖아. 즉 얘는 짝염기라면 얘는 반대로 짝산의 형태가 되겠고요. 만약에 H2O의 짝산이 누구냐라고 본다면 H3O 플러스야 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는 이 짝산 짝염기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염기 부분도 한번 일반화를 시켜본다면 어떤 물질이 있었어. B라는 물질. 우리 일반적으로 B라고 표현하는 건 베이스 라고 해서 염기에 이제 염기를 영어로 이제 베이스라고 해서 이 B를 이렇게 기본 칭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요 B라는 물질이 물이랑 만났어. 그랬더니 물에 있었던 H 플러스를 이렇게 가져갔어. 그래서 B가 H랑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를 형성해. 이때 요 B라고 하는 요 물질은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고 설명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물이 H 플러스를 주는 역할이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역반응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제 BH 플러스에서 OH 마이너스한테 수소 이온을 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BH 플러스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라면 OH 마이너스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짝꿍 관계에 있다라는 거. 얘랑 누가 H 플러스를 받은 형태인 요거가 바로 짝꿍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게 만약에 짝염기라고 한다면 BH 플러스는요, 얘가 B의 짝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랑 얘가 바로 짝꿍 관계. H 플러스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얘가 짝산이라면 얘는 짝염기야. 그래서 만약에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두 가지. B의 짝산이 누구냐, 또는 H2O의 짝염기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B의 짝산은 BH 플러스고요. H2O의 짝염기는 OH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 막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의를 일단은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고 해당 화학 반응식에서 누가 H 플러스를 받고 얻고 있는지를 판단할 줄 알면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문제를 보시면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산과 염기의 정의 여러분들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